자,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 우리가 일단 그 전에 뭐뭐 배웠죠? 여러분들? 변수 배웠죠? 변수 배웠고요. 조건문 배웠고요. 조건문은 이제 if, 그 다음에 elif, else 개념 배웠어요. 반복문 개념 배웠죠? 반복문 y 개념 배웠어요. 함수 개념 배웠죠? 그죠? 함수는 함수 정의 및 실행, 4개 변수, 그 다음에 리턴. 이거 지금 다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 여러분들이 함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장 함수가 있고요. 뭐가 있냐면 외장 함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이런 걸 이제 외장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내장 함수라는 거는 파이썬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우리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파이썬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함수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함수를 정의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dfa, 그죠? a랑 함수 만들고, 그죠? 프린트, 그 다음에 a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죠. 자, 그런데 이런 모양새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자, 프린트 보면 얘도 뭐가 있어요? 얘도 소가로 되어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소가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함수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내장 함수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함수가 뭐뭐 있었냐면, 자, 프린트. 이거 다 소가로 붙어 있는 건 다 함수예요. 내장 함수입니다. 파이썬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함수라고요. 그 다음에 뭐 썼어요? 뭐 int, 형변환하는 요인서. 그 다음에 str,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플롯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포맷, 이런 것들. 포맷 스트링,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장 함수입니다. 근데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이썬이 이미 그러니까 파이썬이 원래부터 만들어 놓은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뭔 말이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사용자 정의 함수. 이런 식으로 만든 거.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장 함수, 외장 함수를 어떻게 만든다? df로 생성해서 만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요소값이 있죠. 함수의 요소값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역 변수, 그 다음에 4개 변수, 그 다음에 리턴. 이게 이제 함수의 요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 변수는 뭐예요? 함수 지역 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df 플러스라는 함수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뭐다? 지역 변수라 했죠. 정확한 명칭은 일반 지역 변수라 했고,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쓴 건 무슨 변수? 매개 변수라 했죠. 근데 매개 변수도 마찬가지로 뭐다? 지역 변수입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다? 일반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그러니까 일반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정해지는 거고, 매개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실행했을 때 함수 실행 시 넘겨줄 인자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죠? 이게 바로 일반 지역 변수랑 매개 변수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썼어요.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건 전역 변수죠. 공공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변수의 생사 소멸은 함수가 만들어질 때 생성되고 함수가 종료되면 같이 사라진다 했죠. 그게 이제 지역 변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 리턴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짧은 시간 안에 배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객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객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자, 어려워요. 이 객체라는 개념 이제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을 못 드릴 텐데, 일단 객체가 왜 필요한지만 설명드릴게요. 객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데이터를 묶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스칼리더라고. 자, 이거 좀 쓸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항구가 있대요. 자, 항구가 있고 여기 이제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배가 이제 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지금 여름이니까 이제 복숭아가 끝물이죠, 그죠?
복숭아를 재배하는 여러분 농장 주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배한 복숭아가 총 9상자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의 복숭아가 입소문이 난 거예요. 입소문이 나가지고 세계 전국에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가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9상자이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기 위해서 이거를 배에다가 당연히 9번 실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다 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묶어놓는다 하면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왜? 하나는 뭐 미국, 하나는 싱가포르, 하나는 말레이시아, 하나는 뭐 중국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되는데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방향이 다른데 이걸 묶어놓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 가보신 분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컨테이너 있단 말이에요. 컨테이너에 우리가 많은 물량을 거기다 넣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에 배송하고 한 번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좀 더 편하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묶어놓는 거는 좋은 거긴 해요. 근데 만약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복숭아를 보낸다고 하면 이거를 묶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사람한테 간대요. 미국에 있는 밥 아저씨한테 간다 했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 묶어놓으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죠? 9상자가 한 사람한테 간다고 하면 이거를 묶어놨을 때 일이 굉장히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묶어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배에 실을 때 몇 번 실어야 돼요? 9번 실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배에 싣고 끝나나요? 아니죠. 미국 항구에 도착해서 이 배에다가 들어있는 물건을 몇 번 내려야 돼요? 또 9번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9번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트레일러에 또 차량 트레일러에다가 9번 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택배 중간 집화장 가가지고 9번 내리고 그 다음에 주문한 사람한테 또 9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9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게 막는 묶는 기술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걸 묶었을 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일이 몇 배로 편해질까요? 단순히 9배인가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편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묶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 가면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묶어놓지 않으면 일일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자, 여러분들 계란도 마찬가지죠. 계란도 한 판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계란 하나하나 일일이 옮기라 하면 이거 옮길 수 있겠어요? 굉장히 귀찮겠죠. 30알이 한 판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옮긴다 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담을 수 있는 트레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묶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에 대한 데이터래요. 그러면 이제 철수에 대한 데이터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는 뭐 철수의 키,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 철수의 취미, 철수가 사는 곳, 뭐 철수의 학교, 뭐 철수의 뭐 여자친구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있대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은 유리의 이름, 뭐 유리의 키, 유리의 뭐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다른 데이터잖아요. 위에는 철수, 아래는 유리에 관련된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하나로 묶게 되면 어때요? 다루기가 또 힘들어지겠죠. 즉, 철수에 관련된 것만 묶는 게 좋은 거고, 마찬가지로 유리하고 관련된 것만 묶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 묶는 기술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aegis 뭐 10, 그 다음에 여기서 20, 30 쓴다 해가지고 aegis라는 변수에 값이 3개 들어가나요? 아니죠. 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있던 값은 사라지고 새로운 값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왜냐면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못 넣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묶는 문법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리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데이터를 묶는 문법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리스트라고 해요. 파이썬에서. 그러니까 객체의 일종이라 하고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aegis라고 출력을 하게 되면 실행했을 때 12, 30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내일 설명드릴 건데 그렇다 해서 이 값이 aegis라는 변수에 들어가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세요. 객체는 어떤 데이터를 묶는 폴더구나. 됐습니다.